자, 우리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삼각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다른 두 각, 네 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에 있는 네 각 중에서 어떤 각이요? 직각이 아닌 각. 한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각, 그 각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A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A각 부분은, 자, A각을 대해 가지고 우리 이 각에 대해서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sin A는 빗변분의 이 A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 A의 대변의 길이, 즉 빗변의 길이 분의 각 A의 대변의 길이, 그 B가 뭐냐? 이게 사인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분의 A가 되죠. 코사인 A는 이 A를 끼인 각으로 만드는 빗변과 다른 변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를 끼인 각으로 만들려면 이 변과 이 변이죠. AC변과 AB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B분의 C. 탄젠트 A는 A에서 이제 빗변을 제외시키고, 탄젠트 A는 이 각에서 시작해서 각과 관련 있는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각을 경유합니다. 이렇게. 직각을 경유하는 것이 탄젠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분의 A 나옵니다. 오케이. 삼각비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각의 삼각비라는 게 있었어요. 45도, 30도, 60도에 대한 겁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도형으로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도형으로 기억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45도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 길이가 변의 한 변에,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그 이등변, 같은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걸 1로 두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이 45도인 거는 명쾌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이 같아야 되는데 두 각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돼야 되죠. 이쪽에 90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45도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 루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각을 이 45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인은 빗변의 길이 분의 이 각이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 1. 요거는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코사인 A가 어떻게 나오나요? 코사인 A는 빗변의 길이 분의, 자, 이 각을 끼인 각으로 만드는 변 1이죠. 요 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탄젠트는요? 탄젠트 A 어떻게 나올까요? 탄젠트는 이 각이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각을 경유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분의 1. 그러니까 1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사인 45도 A라고 썼는데요. 자, 사인 45도라고 쓰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 A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우리 구하려고 하는 45도죠. 그죠? 45도. 45도. 탄젠트 45도. 45도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를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외우게 될 텐데, 지금 그게 잘 안 외워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이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해 내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 연습을 해두면 시험 중에서도 한 20초, 30초 내로 금방 유도돼요. 그러면 뒤쪽 부분까지 한번 유도해 두면 시험 칠 때 전체적으로 이거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형을 기억해 놓고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지에다가 이 도형 그리고 이 이제 변 길이 구해 가지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부분을 유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0도와 60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자,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 이쪽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그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이 2등분 됩니다. 윗각이 2등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밑각은 60도가 되고요. 여기 이제 이등분된 각에서는 30도가 되겠죠. 맞겠죠? 그래서 30도, 60도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 60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60도에서의 삼각비를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인 60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인 60도는 자, 빗변분의 대변 2분의 루트 3. 그리고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자, 여기 끼인 각으로 만드는 변. 자, 탄젠트 60도 어떻게 돼요? 탄젠트 60도는 여기 꼭지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각에 대한 꼭지점을 시작해가지고 직각을 경유한다 했습니다. 그죠? 1분의 루트 3. 이래서 루트 3이 나오죠. 자, 코사인은요? 코사인이 30도에 대한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60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30도는 사인 30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인 30도는 이제 빗변분의 30도의 대각이에요. 그럼 1이죠. 30도의 대변이에요.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코사인 30도는 이게 2분의 해서 여기 끼인 각으로 만들어지는 변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되죠. 그러죠?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탄젠트 30도는 이 각에 관련되는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직각을 경유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60도일 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일 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지게 되겠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유도하는 거 기억해 두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상가함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상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 값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그럼 각이 우리가 기존의 삼각비는 전부 다 예각이었죠. 그죠? 왜냐면 90도보다는 저기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0도보다는 크고. 그럼 예각에 대한 거였는데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1900도도 되고 2000도도 되고 2100도도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할 경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숫자. 뭐 이제 사실은 각도가 실수 전체의 값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 값들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각이 직각삼각형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각이 막 엄청 뭐 100도, 200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삼각비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구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도형의 의미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각비에서 아까 배웠던 얘기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각이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반각이 하나가 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자, 일반각 세타가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에 있을 때 이 세타의 삼각함수 값을 정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삼각함수 값.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각 세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일단 그 동경을 그립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동경을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동경을 그리는데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해주냐 하면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을 쭉 그어 나가는 이게 쭉 반직선이 쭉 뻗어 나가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교점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교점은 뭡니까? 이 교점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반지름이 r이고 반지름이 r인 거.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의 제곱. 즉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고요. 그 원과 동경을 지나는 동경과의 교점.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점을 P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P라고 하고요. 이 점이 있겠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봅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x, y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삼각 함수의 값을 정합니다. 자, 삼각 B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겠죠. 맞겠죠, 그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동경하고 교점에서 P점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을 쭉 내립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제 세타 값이 일반각이기 때문에 많은 각들을 표현하겠지만 회전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세타 각이 요 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 세타 각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느냐 하면 이거는 삼각 B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개념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위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얼마냐 하면 절대값 y가 될 겁니다. 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 절대값 x가 될 거예요. 이 길이는 r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세타가 이 각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각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요 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은 r분의 절대값 y, 코사인은 r분의 절대값 x, 탄젠트는 절대값 x분의 절대값 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각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거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녀석, 이렇게 이제 수선을 내려서 만든 직각삼각형에 있어서의 사인과 코사인을 구해보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타에 대한 각인데 이 세타에 의해서 x, y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치 이 각에 대한 여기 180도 빼기 이 세타죠. 그죠? 이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정의하듯이 여기에서 삼각함수 정의할 때 보면 사인은 y 성분이 영향을 주죠. r분의 절대값 y. 그리고 코사인은 x 성분이 영향을 주죠. r분의 절대값 x. 그리고 탄젠트는 절대값 x분의 절대값 y. x 성분분의 y 성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요 개념으로, 사인은 y 성분과 관련이 있네. 그리고 코사인은 x 성분하고 관련이 있네. 탄젠트는 x분의 y 형태가 되는 거네. 자, 요 개념만 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은 필요 없어요. 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거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그 개념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삼각함수 정의하는 거 볼게요. 자,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까 여기서 이 r 있죠. 요 r분의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요 삼각형에서 사인은 y 성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y를 써줘요. 아까는 이 삼각형에서는 절대값 y를 했어야 됐죠. 그죠? 절대값 y. 왜냐하면 이게 동경이 꼭 이사분면에 있으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xy가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한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자, 그 개념만 가지고 그 관념만 가지고 오는 거고 실제 정의는 이 동경하고 원에 만나는 점인 x, y 성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삼각 B에서 y 성분이 사인과 관련이 있다. 이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r분의 y로 줍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를 줘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r은 0보다 크겠죠. 그죠? 이제 원위의 되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삼각함수 정의의 끝이에요. 삼각함수 정의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함수가 되느냐? 세타가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동경이 하나 정해지겠죠. 그리고 만나는 점 하나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정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가 하나 있는데 그 세타 하나 값에 대해 가지고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가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하나 정해지기 때문에. 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어떻게 부르냐면 얘를 얘를 사인 함수, 얘를 코사인 함수, 얘를 탄젠트 함수,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 세타는 각도를 내가 도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얘는 뭐냐면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이제 라디안을 가지고 해요. 라디안이 단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대부분 다 라디안을 씁니다. 60분법이 예외적으로 사용이 돼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가함수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1.5와 점 P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동경 OP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나타내는 각에 대한 상가함수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위에 내가 이 위에 상가함수 정의를 안 지우고 써놨습니다. 요거를 계속 참고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통째로 아까 내가 설명하듯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P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P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4.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경이 지나갈 겁니다. 여기가 P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P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P점이 뭐냐 하면, 자, 동경과 원이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이 만나는 거.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의 경우에 반지름이 필요했죠. 왜요? 상가함수 정의하려고 하면 반지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반지름 얼마인가요? 이 반지름은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가 되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그 반지름이 되겠죠. 이거 5가 되죠. 3, 4, 5로 되겠죠. 뭐 9 더하기 16에서 루트 5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아니면 R이 5가 됩니다. 반지름이 5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반지름이.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다 정의할 수 있죠. 왜냐? R이 나왔잖아요. R이 5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즉, 이 동경이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나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R분의 Y니까 R이 얼마라고요? 5. 그리고 Y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옵니까? R분의 X.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5분의 3. 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나옵니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X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 그리고 Y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 3분의 4라고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세타가 주어졌습니다. 세타가 주어졌어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함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 사표평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원부터 그리는데요. 원은 어떤 거 그리냐면 단위원을 그립니다. 단위원을 그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되죠.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단위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동경을 그려야 돼요. 동경은 6분의 파이에 대한 부분을 동경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6분의 파이는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에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러면 파이는 180도죠. 그리고 여기 180도 해버리면 이게 30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80도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180도 이렇게 됩니다. 180도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온 동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동경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동경이 생겼을 텐데, 여기에서 요만큼의 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얼마예요? 요 각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60분법으로 하면 6분의 파이가 되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3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우리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왜 내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서 뭐 알면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길이가 1이라는 건 압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R이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뭘 모르냐면 이 점을 몰라요.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이 뭔데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이요. 맞죠? 이 점 P에 대한 좌표만 알면 끝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성분, X 성분하고 R1하고 대입해주면 다 끝나버리죠, 여기서. 맞죠? 그러니까 이 좌표 어떻게 구할래요? 아, 이 좌표 계산합니까? 이거 이제 6분의 30도 해가지고, 이거 저기 뭐냐,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막 계산해요?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러지 않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직각삼각형이 딱 되죠. 맞습니까? 이 높이하고 이 밑변의 길이를 알면 좌표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직각이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걸 좀 크게 키워가지고 이쪽에서 키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요 길이와 이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30도입니다. 30도. 그죠? 6분의 파이는 30도. 그럼 30도일 경우에 사인, 코사인 값 알죠? 맞죠? 사인 30도가 얼마가 나왔죠?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맞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게 요 길이를 모른다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볼게요. 길이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인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분의 A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1분의 B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A, B 길이를 알았어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좌표는 보세요. 자, 여기서 좌표는 XY 성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분면은. X 성분이 음수죠? 왜? 0에서부터 좌편으로 가니까. 왼쪽 편으로 가니까. 그러면 B의 길이만큼 왼쪽으로 온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양수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X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밑변이 X축하고 겹쳐 있잖아요?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2분의 1만큼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 나왔죠?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R입니다. 1.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답을 써보면, 자,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사인 세타는, 자, R분의 Y입니다. R이 1이고요. Y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세타라고 하지 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분의 뭐예요? X. X 뭔데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최종 답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죠? 두 개 더하면, 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푸는 과정들 쭉 한번 살펴보고, 지금 앞에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가 지금 다르죠, 조금. 원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요 다른 부분들, 이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은 사실은 삼각함수 정의를 보면 너무 명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인 세타가 양수가 되려고 하면 y가 양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y가 양수가 되는 거는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y가 양수가 되는 경우라는 것은 y가 여기, 그러니까 x, p점이 여기나 여기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있을 때 y가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1사분면에 2사분면에 양수가 될 겁니다. 맞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예요. x가 양수가 되는 경우에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되겠죠. x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1사분면과 4사분면일 경우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이제 양수가 되는 경우는요, x하고 y가 두 개가 부호가 같아야 돼요. 우리 1, 2, 3, 4분면 중에서 부호가 같은 게 어느 경우죠? 1, 2, 3, 4분면 중에서 부호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경우에서만 부호가 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한 부분은 이게 4분면에 따라서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이거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XY 이걸 쫓아가주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쭉 꺼볼게요. 여기서 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보고요. 여기
x, 여기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하고 y에 대해서 1, 2, 3, 4분면이 있는데 1, 2, 3, 4분면에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4분면의 경우에는 x, y 값이 전부 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동경이 와 있는 경우, 이렇게 동경이 와 있는 경우, p가 와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이 x, y 값이 다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각에 대해서 자, 동경이 1, 4분면에 있는 경우, 동경이 1, 4분면에 있는 경우, 즉 동경이 1, 4분면에 있는 경우가 1, 4분면의 각에 대한 경우죠. 그래서 1, 4분면의 각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2, 4분면의 각. 여기는 3, 4분면의 각. 여기는 4, 4분면의 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경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에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도 역시 그 동경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 위에 있는 점에 대한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4분면의 각하고. 그죠? 그럼 1, 4분면의 각의 경우에는 그 점이 어디 있습니까? 1, 4분면 위에 있죠? 1, 4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1, 4분면 위에 있는 각의 삼각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그 교점의 xy 성분이 어떻게 돼요? 다 양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사인 세타 양수 맞습니까? 코사인 세타 양수, 탄젠트 세타도 양수가 되겠죠. 그죠? 2, 4분면의 각일 경우에는 여기에 p가 있으면 그 x성분, y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x성분은 음수고요. y성분은 양수네요. 그러면 y성분과 관련 있는 사인 세타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x성분과 관련이 있는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요. x하고 y성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분의 양수, 여기는 음수분의 양수라면 음수 나오잖아요. 그죠? 3, 4분면의 각은요. 여기에 동경이 있고 동경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는 x성분이 음수고 y성분이 음수죠. 그러면 여기 y성분하고 x성분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인 세타 음수예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도 음수일까요? 아니요. 이 경우는 사인 세타, 이거는 x성분, y성분이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건 양수가 나옵니다. 자, 4, 4분면은 x성분이 양수고 y성분이 음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음수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나오고 탄젠트 세타는요. 자, 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음수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사인 세타 2, 4분면은 사인 세타가 음수고 사인 세타가 양수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3, 4분면은 탄젠트 세타는 양수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고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상감수 정의만 알면 얘기가 끝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보면, 자, 예시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이때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자,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상관함수 정의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되냐?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옵니까? r분의 y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자, 그럼 계산하면 r제곱분의 xy죠. 자, r은 양수입니다. 그럼 xy,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작다,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하나 알았습니다. 요거 두 번째 보죠.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y입니다. 탄젠트는 어떻습니까? x분의 y입니다. 그죠? 계산하면 r 곱하기 x분의 y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전부 음수기 때문에 둘 다 0은 아니죠. 그럼 0이 아니기 때문에 y 성분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사인이 0이 돼야 y가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y제곱은 0보다 큽니다. 맞죠? 0보다 크죠? 자, 여기서, 요 계산한 전체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0보다 크다고 주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y제곱은 0보다 큽니다. 그럼 x도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0보다 커야 되죠. 예, 그래야지 0보다 큰 거분에 0보다 큰 거에서 0보다 큰 게 나오니까.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양수인데 x 곱하기
x 곱하기 y는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y가 음수라는 게 나오죠. 그럼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영역은 어디입니까?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영역은 4사분면이죠.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요? 4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요거 몇 사분면의 각에 사인 각도가 사인은 양수고 뭐 코사인은 음수고 이렇게 외우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시에서 풀어준 것처럼 접근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식을 두 개를 할 건데 이 두 식은 정말 무조건 외워둬야 되는 식입니다. 이 식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관계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런 걸 해볼 겁니다. 자, 이 관계식은 여기다가 두 개를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두 개. 그런데 여기 지금 유도는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유도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x, y라고 하는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은 어디에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오른쪽식,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삼각함수 정의식에서 x하고 y를 사인과 코사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는 데서 양변에 r을 곱해버리면 y 이꼴 뭐가 나오느냐면 y 이꼴 여기 좀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자, y 이꼴 뭐가 나오느냐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는 x 이꼴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xy는 바로 이 원위에 있는 점 xy죠. 그러면 이 우리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r제곱, x의 제곱은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y를 제곱하면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반지름의 제곱과 같죠.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니까. 그러면 r제곱 날려버리게 되면 여기 1이 남을 거고요. 그러면 요거 사인하고 코사인 자리를 바꾸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겠죠? 자, 이 표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를 제곱하게 되면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인하고 세타 사이에다가 제곱을 써요.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읽습니다. 두 개 의미가 같은 겁니다. 사인을 두 번 곱한 거예요.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표기법 얘기해봤고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부분 먼저 우리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관계식은 이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 중에서 y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y가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됐고요. x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에 xy가 있잖아요. 그럼 xy 말고 사인 코사인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과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r이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공식이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요.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관계식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어떤 거냐면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간단히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각각의 분수식을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인하고 코사인만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통분해 줍니다.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통분을 해보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분모를 곱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코사 부분에, 코사인 세타 요 분자에는 자, 사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수식에서는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분자의 경우 생각해보면, 여기 사인 세타, 이게 두 개 나오죠. 근데 요걸 더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는 플러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상쇄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식을 변형해 볼 수 있죠. 이 식을 변형을 쫙 해버리면, 자,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쪽이.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약분 해버리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사인 세타분의 2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감수 사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하는 부분 한번 예시를 봤습니다. 꼭 상감수 사이 관계의 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공부를 쭉 했던 거가 주로 대부분 전부 다 지금 위에 있는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 가지고 다 유도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다 여기서 다 나온 거다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삼각함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정말 공부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